북한의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제 북한이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더 이상 즐기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K-팝, K-드라마, 이제 그걸 탐닉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저기 가서 살다 한번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탈북의 길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층이 벌써 등을 돌리고 있어서 탈북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북한 김정은 체제가 눈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야.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거나 어떤 급변 사태가 있을 때 남북이 통일돼서 함께 살기를 원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영종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해 왔고요. 현재 뉴스핌 전문 기자도 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북한 통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전역에서 망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평양에 김정은이 야심차게 지었던 빌딩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붕괴 조짐이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전력 강화, 국방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선보였는데 이게 그만 진수식 과정에서 철퍼덕하고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사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요. 북한 경제 전반, 북한 체제의 어떤 전반적인 역량이 모여져서 신형 군함을 만들 수 있고 또 건축물도 안전이나 또 아름다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건들이 갖춰져서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의 지시, 특히 속도전, 빨리 해라, 언제까지 완공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더 크게, 더 많이 지어라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김정은을 괴롭히는 또 다른 망조들이 있습니다. 평양에 북한의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제 북한이 제공하는 미디어, 여기에 콘텐츠들을 더 이상 즐기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K-팝, K-드라마, 영화에 빠진 젊은이들이 이제 그걸 탐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한국 드라마 영화 보면 가만 안 놔둔다? 5년, 15년 징역형을 때리는 법을 만들었는데도 막지 못하는 거죠. 드라마를 하나, 두 개, 5편, 10편, 또 50편, 100편 보다 보면 아, 나도 저기 가서 살다 한번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탈북의 길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핵심 엘리트들의 탈북 러시가 이어지는 것도 김정은의 고민거리입니다. 북한 체제 내부에서는 북중 접경을 꽁꽁 막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서 더 이상 북중 접경으로는 탈북이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믿고 해외에 내보낸 외교관, 그 가족, 또 주재원, 북한 김정은을 떠받치는 정말 핵심층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등을 돌려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업, 제조 분야 이런 데서 김정은도 얘기했습니다. 허풍 떠는 거 이런 것들이 북한 체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북한 김정은 체제가 빈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트층의 탈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이 시사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일반 탈북민들이나 또 생활고, 경제난, 식량난 때문에 북중 접경을 넘어서 처음에는 탈북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배고픔이라도 좀 면해보자. 굶주리는 우리 식구 내가 며칠 일해서 식량 마련해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한국의 발전상이나 이런 거에 눈 떠서 먼저 탈북을 하고 북한 가족을 데려오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패턴이었고요. 한때는 그 인원이 연간 3,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간 국내 입국하는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요. 코로나 이후에 북중 접경 지역의 경계가 강화되고 특히 북한의 경계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자국 영토로 넘어오지 않게 철저히 감시를 하다 보니까 탈북 루트가 이제는 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핵심 엘리트 탈북 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또 특권층이 있는 사람들, 상사 주재원, 해외 노동자로 나갈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여성들이 해외 식당 종업원으로 나가는 거 이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꽤 많은 뇌물을 줘야 되고요. 집안에 그래도 성분이 괜찮다고 보증을 서야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해외에 나와서 집단적으로 한국으로 망명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탈북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세력이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김정은 체제를 등지고 체제 이반의 길로 나서고 있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사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라든가 노동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영 선전 매체를 동원한 선전선동 그리고 세뇌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죠. 북한이 이런 부분은 워낙 지난 8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뭐 대단하죠. 그런 것들에 기대서 가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점점 외부 정보를 접하고 외부 세계에 눈 뜨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같은 법적인 가혹한 처벌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거나 이들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특히 한국의 선교사를 만나서 기독교에 자신들 말로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정보기관에 매수가 됐다고 판단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그 가족까지도 정치범에 준하는 다시는 사회로 복원할 수 없는 이런 쪽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체제 붕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선택한 게 결국은 푸틴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거였습니다. 북러 밀착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해서 포탄도 주고 병력도 수만 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푸틴의 환심을 샀고요. 국제사회가 뭐라 그러든 유엔이 뭐라고 비난하든 또 많은 청년들이 가서 죽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던 말던 일단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푸틴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아파트 붕괴 사고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북한 건축의 안전 기준이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돼서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는 형태가 온다면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지방 도시의 건물들 대부분 다시 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평양에 아무리 좋은 고층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거기 가서 살으라면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4년에 평양 중심 그래도 좀 산다는 사람들이 있는 평천 구역이라는 곳에서 23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느냐? 이 아파트가 북한의 권력기관인 보안부, 그러니까 경찰의 고위 간부들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그들을 위해서 새로 번듯하게 지었지만 북한의 건축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만 봐도요.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또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잘게해서 콘크리트, 레미콘으로 부어 넣어야 되는데 이만한 호박돌이 막 철근 사이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철근과 시멘트 이런 자재들을 빼돌려 가지고 처형됐다, 숙청됐다 이런 보도들이 자주 나오는 것만 봐도 부실공사, 뇌물 이런 것들이 북한 건축물의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3층 고층 아파트도 김정은 초기에 체제 선전을 위해서 지었지만 전력난 또 용수, 수돗물 같은 게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하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20, 30층 위에 고층에는 제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황인인 계층인 꽃제비들이 밤에 숙소로 이용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1970년 4월에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가 준공 석 달 만에 붕괴돼서 33명이 사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94년 10월에는 성수대교가 붕괴해서 32명이 죽었죠. 물론 이런 것들이 후진국형 건설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이 대명천지에 21세기 넘어서 이 시기에 지금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다는 것은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1970, 80년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들은 사실 고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 아무리 선물 주택으로 이런 걸 주고 이런다 그래도 정말 핵심 계층들은 여기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도로공 이런 사람들 아니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께 이제 뭐 영웅이다, 공을 세웠다, 모범이다 이래서 집을 입사증이라 그래서 이제 집을 배정해 주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든 가서 살겠죠. 근데 정말 북한의 핵심 계층,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간판급 아나운서 김정은의 보도만 전담으로 하는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이 전망 좋고 높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나요? 아니죠. 이춘희나 북한의 정말 핵심 계층들, 김정은이 챙겨야 되는 사람들은 대동강변에 2, 3층으로 빌라 형태로 낮게 지은 콘도 형태의 집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직접 그 집에 가서 생활상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춘희가 이렇게 고마워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이런 그 선전과 달리 실제 북한 주민들, 핵심층들은 이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약간 안전 불감증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북한이 워낙 폭압적인 통제라든가 정보 통제를 하기 때문에 2014년 평창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북한은 이걸 역으로 막 선전을 했어요. 김정은 지시로 경찰 간부들, 인민보안성 간부들을 모아놓고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서 우리 지도자는 인민들이 죽으면 이렇게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하는구나. 이전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때 그 장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가족들을 잃은 그 유족들을 며칠 만에, 그것도 아파트가 붕괴돼가지고 시신도 미처 꺼내지 못했는데 그 가족들을 그 붕괴된 장소에 모아놓고 집결시켜가지고 사과를 하는 이런 쇼를 했거든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북한 체제의 어떤 그냥 강력한 통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김정은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죠. 특히 그 기폭제가 된 건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27살 나이에 북한 권력을 잡았습니다. 지금 15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데 집권 초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어요. 뭐 만고역적 이렇게 죄명을 씌워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과 권력 경쟁을 했던 이복형 김정남을 또 독살을 했습니다. 백주대낮에. 그 외에 많은 간부들, 노 간부들, 또 군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 참모총장을 지낸 노 군인들을 공개 처형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공포정치로 해가지고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일부 작용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런 반감들, 그리고 그때 가족을 잃었거나 자기의 친지 또 뭐 동료 이런 사람이 무참히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아마 지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탈북 엘리트들 뭐 이런 분들의 얘기만 들어봐도 핵심층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기득권층이 벌써 등을 돌리고 있어서 탈북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사실 대부분 생계형이거나 경제형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체제에서 키울 수는 없다. 이래서 해외에 나와서 주재관 생활 또 외교 공간에서 생활하던 그 틈을 타서 평양으로 소환 명령을 받으면 대개 가족을 동반해서 탈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평양에 가족을 인질로 자식을 인질로 두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런 인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외일 수 있는 핵심층, 북한에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집안 좋은 사람들이 탈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안타까운 건 상당수의 북한 대중들이 어릴 때부터 북한이 강요해온 어떤 세뇌라든가 이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는 거. 외부 정보에 접할 기회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변화에 민감한 신세대들은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 이런 한국 드라마 특히 시리즈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한국의 선전선동이고 거짓말인 줄 알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느낄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우리가 들어왔던 남조선, 대한민국과는 너무 다르다. 저기 한번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젊은 탈북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는 반대, 또 적대, 저주의 국가였다면 이제는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술의 발전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컨텐츠 자체가 북한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마음 먹고 내가 보겠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이나 이런 것들. 과거에 제가 이제 아주 젊은 시절, 북한 연구를 처음 하던 시절에는 비디오 테이프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반입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USB만 해도 뭐 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 SD를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단계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친한 친구가 건네준 걸로 보다가 점점 뜻맞는 친구들, 또 최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고 있고, 되게 이제 미니 시리즈 뭐 16부작, 20부작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탈북 청년들,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안 볼 수 없게 만들었대요, 한국 드라마를. 전편을 보고 나면 그 다음 게, 우리는 그냥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쭉 정주행하면 되지만 거기는 어쨌든 파일이 담긴 게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남조선 드라마는 그렇게 얄밉게 만듭니까? 앞에 편이 딱 끝나면 그 다음 편이 궁금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들 합니다.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아무리 뭐 극형에 처한다, 너 신세를 망친다,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그 앞에 남한 드라마를 본 두 학생을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 거기서 공개 재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가면서 징역 9년, 한국 드라마 봤다고 징역 9년을 선고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이자들처럼 남조선 색정물 아니면 황색 드라마에 빠져서 신세 망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방송까지도 북한 내부, 우리가 볼 수 없는 북한 내부의 어떤 사상교육용 케이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체제적으로 붕괴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그럴 경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한 체제가 영구히 저런 식으로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또 그 딸인 김주애가 집권해서 4대, 5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나 또 다원화된, 개방화된 사회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아마도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은 자기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유입, 접촉을 통한 어떤 자각, 외부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체제가 붕괴하거나 적어도 김정은이 권력에서 축출되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이유로 유고 상태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저는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김정은이 축출된 다음에 민주정치가 민주화된 어떤 정치체제가 등장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어떤 유고 상태가 된다면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의 진주에서 치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이 자유와 행정본부라는 일정의 총독부를 설치해서 북한 지역을 통치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 그리고 군인들, 무기에 대한 통제, 핵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비밀이지만 우리 정부의 유사시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정부가 구상한 대로 될 거냐, 그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또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주변국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뭐 그동안에 전통적으로는 미군이 들어가고 이러면 중국이 북중 접경으로 한국이나 미국과 맞서게 되는 이런 부담 때문에 중국 군이 뭐 심양군구에 있는 병력이라든가 이런 병력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 지역에 진주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유엔, 미국,
뭐 또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한 어떤 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러시아입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 푸틴과의 밀착을 강화했고 특히 작년 6월에 푸틴이 방북해서 맺은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르면 북한이나 러시아 어느 한쪽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전쟁 상황에 빠지게 되면 군사력으로 전적으로 모든 걸 지원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조약에 따라서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 병력을 수만 명 파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유사시 어떤 병고 상황에 빠졌을 때 북한이 굳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조약에 따라서 과거에 북한 김정은이 우리 러시아를 도왔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북한 상황에 직면해서 군대를 보내겠다 해서 러시아가 임의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 또 한미 연합전력 이렇게 돼서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최근에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통합하고 싶어 할까요? 북한 주민들은 유사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거나 어떤 급변 사태가 있을 때 한국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남북이 통일돼서 함께 살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원한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중 혈맹 관계, 산과 물이 있다는 인방, 김일성과 모택동의 이런 우정,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그동안의 북중 관계를 강조해 왔는데요. 사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과거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비공개리에 당 간부들과 대화하면서 중국 놈들을 믿지 마라, 저 돼지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지도부가 엄청 충격을 받고 진짜 불그락불그락 한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김정은이 푸틴과 북러 밀착을 얘기하지만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김정은이 대남 적대 정책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제일 주적이니 이렇게 얘기해서 북한 주민들의 감정이 관영 매체나 이런 걸로 보면 엄청 안 좋은 걸로 나타나죠. 그렇지만 탈북민들이나 북한 엘리트 계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고위층도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일반 주민들의 상당수도 이미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K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그 한국 제품들, 초코파이라든가 햄소시지라든가 또 한국제 스타킹이라든가 라면,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한국의 발전상 이런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으로도 체험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반입된 물건을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신박하고 재미있는 북한 또 통일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올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선선해졌습니다. 올 가을 여러분들과 함께 신박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